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김현지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임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이 임장의 뜻은 관심 있는 부동산 현장을 직접 가서 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2030 커플들 사이에서 그리고 신혼 부부들 사이에서 이 임장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임장을 하실 때 중요하신 점은 사전 조사한 부동산만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반적인 현황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통 여러분의 부동산 재테크와 임장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동산 현장의 실제 모습과 중요 포인트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똘똘한 부동산 정보들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캐스터 함께 하십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소식도 준비했으니까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김미정 캐스터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임장 데이트가 유행인 만큼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임장에 나서고 싶은데 도무지 어딜 주목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통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방송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02-3153-2667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부동산에 관한 최신 정보들 그리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정보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구 상승률 1위 지역, 토지 투자를 주목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지역일지 이혜민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약 38만 명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3배가 늘었는데요. 작년 전국 인구 상승 1위 지역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몰리는 데에는 교통과 일자리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최근 주택시장 약세에도 세종시는 꾸준한 땅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종시 토지 지금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토지 투자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이곳 세종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세종시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는데요. 2022년 올해로 딱 10살이 됐습니다. 국가 규모의 개발 사업이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인구는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고령화와 인구 절벽을 비껴간 세종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세종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대한민국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 나지막한 산과 드넓은 평야, 그리고 금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행정중심 도시로서 선택받은 곳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23곳, 소속기관 24곳, 국책연구기관 16곳 등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국회의사당 등 대한민국의 주요 행정기관들을 옮겨오는 것이 세종시의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중추도시로서 그 법적 지위가 여타 도시와는 다른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동쪽에는 충북 청주시, 서쪽에는 충남 공주시, 남쪽에는 대전광역시, 북쪽에는 충남 천안시와 맞닿아 충청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도시 면적은 464.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행복도시는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시 전체의 약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세종시의 옛 지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충청남도 연기군이었습니다. 연기군 전 지역과 북앙면, 장군면이 합해져서 지금의 세종시가 된 건데요. 즉, 군면읍 단위의 한적한 지역이 세종시가 된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도 뒤에는 임야인데요. 잘 보시면 기차도 지나고 있고요. 앞으로 주변 개발을 통해서 토지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2022년 5월 기준 38만 4,269명으로 대전, 청주, 천안에 이어 충청권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 인구의 70% 이상이 행복도시구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10년 전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해보면 무려 28만여 명이 증가, 약 3.8배 인구가 폭증했고 늘어난 인구만큼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80만 명을 목표로 지금보다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종시 경제를 책임지는 공무원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종시와 세종시 토지 투자에 대한 내용 알아보셨는데요. 세종시 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혜민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보통에서 이 토지를 소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세종시 토지가 유망한 부분이 있어서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고물가의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땅값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91%로 조사된 반면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1.3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세종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세종시. 우리 김미정 캐스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도 일전에 세종시와 이 조치원 부근으로 임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먼저 느꼈던 점은 정말 뭐 저수지, 이렇게 허허벌판인 공터인 이곳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시설과 건물이 들어설까 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이 주변 토지가 정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은 미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세종시의 호재가 많고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을지 좀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민 캐스터. 네, 먼저 세종시 지역의 전체적인 호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앞서 짧게 언급한 대로 세종시의 현재 인구는 약 38만 명이고 올해 안에 40만 명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것은 2012년으로 당시보다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전국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 세종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성장이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세종시의 이런 최종 목표 인구 예상치는 약 80만 명으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다양한 호재 덕분인데요.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서면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에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세종시 인근에는 명학산단, 전이산단, 조치원산단 등 많은 산업단지와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세종시의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4년 6월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보다 약 30분가량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해 9월 보도에 따르면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서 KTX 세종역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종시의 전체적인 호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우리 해밍캐스터가 영상에서 찾아간 곳은 전동면 일대입니다. 자, 이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호재들도 있을까요? 네, 전동면은 세종시 정부청사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진입할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세종시 호재의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전동면 자체적인 호재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KTX 오송역과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인데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있으며 화학, 금속, 전자, 영상 및 음향 등 첨단 산업 위주의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동면 바로 아래에는 조치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조치원의 배후 주거단지와 인프라가 전동면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세종 캠퍼스가 이곳에 있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IC도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세종시 전동면 일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세종시. 그런데 더 큰 발전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향후 미래 가치를 지켜보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7번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개발의 시대, 땡땡이 변한다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서울의 중심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이 뜸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지역이 변화될 예정인데요. 바로 종로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서울도심은 보존해서 앞으로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로 5가역 동대문역을 지나는 서울도심 역세권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처의 서울대병원, 동대문 의료타운 등 고소득자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품귀 현상으로 집값도 상승하겠죠? 오늘 만나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인근인데요. 이곳 종로 5가역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종로 5가역 인근과 아파트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 일대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로 5가역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장 먼저 거실 공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큰 통창이 있는데요.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에도 아주 용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을 포함해서 좀 세련되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요. 이렇게 벽면의 한쪽에는 아트월도 세련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인데요.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안방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카페의 입구같이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안방 역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은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이외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아이방 혹은 취미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3베이 구조 투룸을 보고 왔는데요. 이곳은 2베이 구조의 투룸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2베이 구조이다 보니까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요.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묘, 탑골공원 등 역사 문화공간, 서울시청, 종로구청 등 행정기관, 또한 성균관대, 한성대, 방통대 등 대학 밀집 지역이고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와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역에 위치한 아파트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종로 인근의 상위는 물론이고요. 근처에 대학로, 동대문 등이 위치해 있어서 보다 많은 수요층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최근 이 종로 일대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서울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종로였는데요. 자, 이번부터는 이제 다시 종로 일대가 서울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종로 지역 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김미정 캐스터. 네, 사실 이 종로구 하면 이 대표적인 서울의 구도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종로구에 임장을 갔을 때 비둘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뭔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점이요. 그냥 단순히 뭐 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세월의 고상함, 그런 뭔가 운치가 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처의 이 종로 삼각존만 보더라도 익선동 같이 좀 과거의 그런 옛 추억과 그리고 현대의 문물이 좀 합쳐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 종로 5가일 때도 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영광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향후 이곳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거와 함께 또 미래가 만나는 곳에 느낌을 받았다라고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셨는데 사실 종로와 같은 서울 구도심 재개발은 묵은 난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희소식이 있다고요, 우리 이혜민 캐스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0일 싱가포르 마리나원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싱가포르를 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낙후된 서울 도심의 개발 방향을 싱가포르를 롤모델로 택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롤모델로 선정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일찌감치 도심 고밀 복합단지 개발을 하면서 정착시킨 도시형 국가인데요. 오 시장은 종로 세운지구와 용산 정비창 일대에 용적률 무려 1,500%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싱가포르 마리나원 같은 경우는 주거, 녹지, 그리고 상업 이런 것들이 건물 한 곳에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명소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종로 세운지구도 이와 비슷하게 또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일단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도심 중의 도심, 이 서울의 대표 지역 중 하나 바로 손꼽히는 곳이 종로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역세권 아파트는요, 종로 5가역은 물론이고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이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 서울 지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문 내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주변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한데요.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워서 고소득 임차 수요층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까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혜민 캐스터가 강조해 주신 것처럼 초고층, 초밀도 개발을 앞둔 세운지구와도 가까워서 그 수혜로 향후 가치 상승까지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 종로 5가역 아파트입니다. 네, 우선 초역세권 내 위치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호재들도 소식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종로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이 업무와 상업 단지 위주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희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앞으로 있을 이 종로 5가역 인근의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거의 희소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먼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 지역이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이, 용적률, 그리고 개발 방식 등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 도심 정비를 활성화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 도심 복합 개발은 단순한 지역 개발과는 그 규모와 예산에서 차원이 다른 만큼 앞으로 종로를 포함한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과 변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 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고 이를 통해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면서 국가 핵심 전문병원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40 서울 플랜의 중심에서 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주인공 종로, 그중에서도 초역세권에 입지한 아주 희소 가치가 높은 아파트 현장을 만나보셨습니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3-2667번이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먼저 다음 부동산 지역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업무지구 역세권 입지, 대형 개발 계획까지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느 지역일지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택 수요가 오르는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바로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2호선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선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직장인 수요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어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까지 예상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많이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위치한 역삼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역삼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이라는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역삼역에는 바로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오피스타운 테헤란로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 빌딩들이 즐비하고 있는 이곳은 대표적인 오피스 타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역삼동과 역삼동 역세권 부동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 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삼역 역세권에 준공이 완료돼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신축 오피스텔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뒷받침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리형 원룸 내부의 모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역삼역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뒤에 보시면 통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통창이 있으면 채광과 통풍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가서 주방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딱 보니까 대부분의 가전들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쪽에 보시면 드럼 세탁기, 싱크대,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쪽에는 냉장고와 냉동고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가전들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널찍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도 지금 풀옵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몸만 들어가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제 침실 공간 함께 보실게요. 이것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과 통풍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에는 빌트인으로 공기청정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역삼형 오피스텔, 다양한 평형대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호실도 함께 보실까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 많은 곳인데요. 직주 근접 입지에 다양한 옵션들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테헤란로 직장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인 테헤란로. 테헤란로의 빵빵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역삼역 역세권 오피스텔 살펴보셨는데요. 현재의 임대 수익뿐 아니라 향후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되는 부동산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민이었습니다. 네, 2호선에 위치한 역삼역 역세권의 오피스텔 영상을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다녀오셨는데 역삼동의 전반적인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구할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교통 입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무엇보다 역삼역이 가까워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뚜벅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인데 여름철에 땀이 나기도 전에 지하철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였고요. 또 테헤란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역삼역의 입지가 정말 최상의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삼동 너무 좋죠. 뭐 서울하면 강남구, 그리고 강남구 하면 또 역삼동이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좀 아쉽게도 집값이 좀 비싸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쉬운 점을 조금 채워줄 만한 막강한 장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아쉽기만 하면 제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겠죠. 이 단점들을 상쇄할 만한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동 하면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무지구도 가깝고요. 교통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 환경까지 좋은 곳이 바로 이 역삼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는 곳이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걸어서 쇼핑이라던가 문화생활, 뭐 뷰티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슬리퍼 하나로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고 핫한 맛집 카페들을 충분히 걸어서도 이 상시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좀 역삼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의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슬리퍼를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실세권의 입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미정 캐스터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역삼동의 입지에 대해서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진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교통편을 위주로 입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길에 역삼역이 보이시죠? 이 라인을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헤란로를 통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고
강남역에서부터 시작해 역삼동을 지나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이 영역이 강남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편을 보면 역삼동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으로는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 대형 오피스 빌딩 숲이 형성돼 있어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돼 있는 곳인데요.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역삼동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 그래도 좋은 곳인데 여기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향후 강남권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 강남권이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강남 개발의 전체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은 강남구 비전 2030 전략에 따른 강남구 핵심 산업벨트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마이스 산업이나 한류 관광 및 문화산업 등 강남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6개의 산업벨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심 역세권 지역에 역삼동이 포함되며 위치상으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 육성의 수혜가 역삼동의 미래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삼성동 하면 강남 내에서도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재 3가지만 짚어봐도 GTX 2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에 위례 신사선도 예정돼 있어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삼성동에 생기게 되고요.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들어서면서 삼성동은 물론이고 역삼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강남권이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개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에 탄탄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인 만큼 많은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7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수한 주거 환경 플러스 일자리 창출 호재 지역이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느 지역일지 자세한 지역 프리뷰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살기 좋은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정말 많은 지역이 있지만 저는 서초구가 단연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 서초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곳은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즉 직주 근접성까지 뛰어난 곳인데요. 끝으로 최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강남 도심권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재작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 서부권으로 진출입이 더욱더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며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옛 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초동을 찾는 고소득자 주거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축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네, 이곳을 소개해 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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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맡고 있는 오정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살짝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룸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하에 그리고 근생이 1개, 그리고 1층에 근생이 1개 있어서 총 16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통 이제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 있는 게 당연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왔을 때 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게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옵션들이 오피스텔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모든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하셔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집은 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좀 스티로폼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런 비닐들도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뭐 좀 막 이제 준공이 좀 된 건가요? 예, 준공은 며칠 전에 네. 바로 준공이 떨어졌고요. 네. 입주 청소는 수일 내에 지금 할 예정이어서 그 뒤에 바로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분양이 시작되시면은 바로 입주까지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집이네요. 그렇죠. 신생아 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이 테라스에 살짝 좀 이미 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매력들도 좀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이 다세대 주택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하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교대역이 도보로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남부 터미널까지도 한 도보로 7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신 것처럼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장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제가 너무 탐이 나는 이곳이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거주는 뭐 당연한 건데 투자 목적으로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 뭐 근처에 좀 이렇게 호재가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주변으로 보시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주변 집가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지역들도 앞으로 꾸준한 매가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 도심권과 가까우면서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까지 갖춘 서초구 서초동. 특히 가격 상승 호재까지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자, 앞서 상가와 같은 서초동인데 서초동이라도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김미정 캐스터.
네, 제가 소개해드릴 다세대 주택은요, 2호선과 3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요. 근데 저는 놀란 점이 이곳이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뭐 근처에 법원이라던가 이런 직장 업무지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주택가가 정말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지만 이렇게 평소에 생활을 누리기에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곳 서초구 부동산 우리 이혜민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서초구는 보면 볼수록 참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리한 인프라는 물론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분들의 워너비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층 빌딩이 아주 즐비해 있는 이곳에서도 서초구, 서초동 하면 그냥 막연히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구체적인 자료로도 입증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서초구의 거주 편의성은 통계 자료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보고서에서 도시건강지수 1위가 바로 서초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서초구 주변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은 고속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지상 공간이 미래에는 공원화가 되면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초구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자료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의 자세한 입지 여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이죠. 태해난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태해난로와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이곳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서초동의 입지가 더더욱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뷰티나 의료, R&D 등 강남권의 다양한 비즈니스 타운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다양한 지하철 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내를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각종 사법기관 그리고 이 사법기관의 연관 업체들이 밀집한 서초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서초동의 일자리는 더욱더 풍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교대라 불리는 서울교육대 인근의 수요와 강남권 상권의 종사자 또한 이 서초동의 배우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바로 인접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역시나 일자리가 더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초동 주택의 가치 또한 앞으로 더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 이미지가 박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서초동인데요. 우리 미정 캐스터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 호재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서초동은 예전부터 이 전통적으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곳에 향후 일자리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더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사령부 부지 개발 계획입니다. IT와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및 각종 4차 산업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보다도 부지 면적이 더 넓으면서 총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업무 시설은 물론이고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2023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을 포함한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많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고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과도 굉장히 가까워서 직접적인 수혜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지능아파트 재건축 등 서초동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있는 만큼 이곳 서초동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초동 일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발표되면서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심의된 지구 단위 계획에는 강남대로 효령로변 일대 도심 기능을 확대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의 상권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최상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 호재까지 있는 만큼 서초구 서초동 주택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상담 023153-2667번이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도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정보통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